치매는 같이 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식단을 개선한다거나 운동을 생활화한다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거나 한다면 충분히 그 10년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근데 치매는 또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고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이런 희망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좀 뭘까요? 근데? 저는 15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치매는 고칠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치매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인도 밝혔고, 이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고 임상시험이 여러 물질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질이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임상 들어가 있는 게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치료제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는 근원적 치료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치매 환자가 오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그 잠이 오게 약 주고, 깜빡깜빡해요. 그럼 인지 기능을 살짝 높여주는 약을 주고, 그 다음 우울해요. 그럼 우울증 약을 주고, 뭐 이런 증상 완화제였다면 요즘은 원인 치료제를 직접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 치료제는 현재 이제 시판되고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두 개가 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그 항체 치료제를 그 정맥으로 맞으시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1년 6개월 후면 거의 80% 정도 사라지는 그런 결과들이 있고 인지 기능 저하가 한 30% 정도 좋아져요. 근데 이게 만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진짜 원인이라면 100%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30%밖에 안 좋아진다는 거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이유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개발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고 현재 임상에 가 있는 게 100개가 넘게 임상 시험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나온다면은 정말 병용 투여를 하는 거죠. 베타 아밀로이드도 잡고 다른 원인이 있으면 다른 원인도 잡고 그래서 칵테일 테라피라고 이렇게 한다면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원인 치료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말씀해 주신 게 FDA 승인을 받은 레카네맘과 도나네맘 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레카네맘과 도나네맘 두 가지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레카네맘만 한국의 KFDA 승인을 받아서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고 도나네맘은 이제 곧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약물과 다른 게 직접적인 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게 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거니까 획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100% 그걸 없애도 인지 기능이 100%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거고요. 다른 원인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또 계속 그 여러 가지 그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치료제들이 또 내부종 같은 부작용의 우려도 있다는데 그럼 치료의 혜택과 위험사에서 어떤 점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이 치료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가 비싸요.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근데 1년에 3천만 원이면 뭐 몇 번을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4주에 한 번씩 맞는데요. 한 번 맞을 때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네. 네네네. 한 번 맞을 때마다 한 350만 원? 그 정도 되니까요. 많이 비싸긴 하네. 진짜 많이 비싸네. 예전에는 공약미 300석이면 효녀였잖아요. 심청이. 근데 이게 1년에 3천만 원이고 1년 반이 지나면 이제 아밀로이드 플락이 없어지긴 하지만 언제까지 투여해야 될지 아직 임상시험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맞아야 될 수도 있고요. 뭐 중간에 스톱했다 다시 맞아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비급여예요. 그래서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엄청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아직까지 개발된 거는 정맥 주사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을 있으면서 정맥으로 이 항체 치료제를 맞아야 됩니다. 근데 치매 환자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고 또 거기서 몇 시간 맞을 동안 보호자들이 기다리고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더 치명적인 거는 이제 뇌 부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부종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뇌가 붓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뇌혈관이 터지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요 치료제를 맞은 사람 중에 한 15% 정도가 그 뇌 부종을 일으킨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 맞을 때 앞쪽에 생깁니다. 그래서 앞쪽에 집중적으로 MRI를 찍으면은 자주 찍으면 뇌부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제 뇌부종이 나타나신 분들은 스톱을 해야 되고요. 그걸 모르고 계속 맞으시면 이거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아주 치명적인 거라서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MRI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싸기도 하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이제 신경과나 정신과 교수님들은 아직까지 원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이제 뇌 부종은 앞에서 이제 계속 진단을 해가면서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은 ApoE4를 가지신 분들은 뇌 부종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예 유전자 검사를 해서 E4가 있으면 이걸 안 놔주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부종이 일어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이라 하면은, 이제, 요게 맞을 수 있는 구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치료제인 건 맞지만 초기에 이제 아밀로이드가 막 쌓여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쌓이면 제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한 경도인지 장애부터 약간 조금 더 진행되신 분들만 이 약이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병원을 가실 분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제 이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치료제도 나왔고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 정도 되면은 이제 배우자나 가족들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네. 이분이 조금 치매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모시고 오셔서 그 진단을 받으시고 그 시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확실히 좋아지시기 때문에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가지, 5가지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속속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제지만 부작용도 있고 초기에 받아야 되는 거고 받으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비싼 부분들도 있긴 하네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갈 길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긴 한데 이 책에서 제목도 치매 해방이듯이 치매 해방의 3요소는 좀 한번 지금까지 말씀인 거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치매가 없어질 거라고 강력히 믿는 것보다는 치매는 같이 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매 해방을 위한 3요소 하면은 조기 진단과 예방,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치료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생활습관 관리 이런 거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고 뭐 조기 진단 받고 그래도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뭐 식단을 개선한다거나 운동을 생활화한다거나 아니면 인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한다면 충분히 그 10년 정도는 저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말씀하신 데 생활 속에서 직접 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핑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핑거.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핀란드에서 시작돼서 F인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거 프로그램 해갖고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인지학습, 혈관관리, 운동관리, 영양관리, 동기부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위에 나온 데이터들이
논문으로 나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 기능이 25%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억력이 40%가 좋아졌다. 40% 좋아진 거는 엄청난 거고요. 이기제큐티브 펑션이란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일상생활 능력입니다. 이런 걸 보면 83%면 거의 정상인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빨리 갈 수 있냐 하는 건데 생각이 빨리 진행되느냐 하는 건데 이 핑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150% 좋아져요. 그러니까 정상인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5가지는 정상인이 해도 전혀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월드와이드 핑거라고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와이드 핑거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반화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나라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달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서 그 지중해식 식단을 가져라. 근데 뭐 우리가 지중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그런 건강한 그 음식을 먹자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액티비티를 한다. 그럼 뭐 외국에서는 파티하고 뭐 막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같이 모이고 얘기하고 가족들끼리도 모이고 또 노인분들은 경로당에도 가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중국이 부러운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중국에 여행 가보시면 그 공원 같은 데서 네, 공원 같은 서로 데 아침에 모여갖고 이렇게 타이권이라고 태극권을 하는데요. 그게 일상화가 됐어요. 그냥 눈 뜨면 나가셔서 하는데 그게 좋은 게 명상도 하고요. 호흡도 가다듬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거기 가서 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편안하세요? 이렇게 서로 소셜 인터랙션을 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고 중국이 인구에 비해서 그렇게 치매 환자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오후 3시였나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국민체조를 했어요. 맞아. 저는 그거 너무 하기 싫어했었는데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화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뭔가 인지학습, 혈관관리, 운동관리, 영양관리, 동기부여, 혈관관리가 식단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주로 지중해식이라면 뭐 채소, 야채, 뭐 생선 같은 걸 많이 먹으라는 이미지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이거를 보면은 균형 잡힌 식단에서는 등 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이런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싱싱한 야채 좋고 그다음 견과류가 뇌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되게 좋고요. 탄수화물 너무 나쁘고요. 그래서 요런 게 균형 잡힌 식단인데요. 이제 3가지 300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데 300이 뭐냐면 3가지 하얀색. 그래서 소금 너무 짜게 먹으면 혈관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뇌를 막 너무 과하게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밀가루인가요? 밀가루일 수도 있고 저는 여기서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그래서 튀긴 음식 이런 거는 좀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300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여기서 싱싱한 야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요새 빠져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랑도 연결이 되는데 이게 장하고 뇌가 떨어져 있잖아요. 뇌는 여기 있고 장은 여기 있고. 그런데 2개가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소통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는데 장 안에 있는 세균총이 있어요. 근데 세균총에 음식이 섬유질이에요. 그래서 세균이 살아가려면 섬유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야채를 많이 먹어야겠죠. 그래서 야채를 지속적으로 드시면 싱싱한 야채가 들어가면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장내 세균들이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있으면서 장에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유익균들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유익균들이 더 잘 살면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많이 하게 돼갖고요. 저는 야채를 많이 드신 거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요. 연구도 지금 장내축 연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칙적인 운동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는 걸까요? 당연히 뭐 운동이 좋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아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유산소도 물론 필요하고요. 네. 일단 근육 운동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벅지의 근육이 나중에 효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허벅지 근육에서 뇌를 지지해주는 그런 영양인자들이 나올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운동,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근력 운동을 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 몸의 자세가 일단은 좀 똑바로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감도 생기고 걷는 것도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꾸부정해서 걷는 거는 전체로 근골격계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똑바로 걷는 거, 그가 중요하고, 네. 또 걷는 것도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이제 보통 산책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산책도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고요. 근데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한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하시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하시면 좋은데, 이때 그 혼자 걸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옆에 친구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이렇게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걸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날 거고요. 이제 부득이하게 혼자 하시게 된다면 머릿속으로 뭐 지하철 그 역을 생각하면서 걷는다거나 아니면은 더하기를 한번 해본다거나 네. 뒷말잇기 기억으로 끝나는 뭔가 인지 거. 강화를 할 수 있는 예, 거를 함께 한다는 함께 거군요. 하면서 하면은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는 얘기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수면도 좀 중요한가요? 네네. 아까 그 란셋에서 14가지 중에 수면이 빠진 게 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면 다음에 나오는 건 수면이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수면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는 동안 뇌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꺼기들이 이렇게 저희 정맥을 통해서 나와갖고 이제 그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자게 되면 그런 찌꺼기 제거 기능이 사라지게 되고 뇌 안에는 염증 물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그런 독성 물질이 막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6시간 정도는 주무셔야지 이 찌꺼기 제거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주무시면은 뇌의 활성화, 신경세포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서로 막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교류해야 되는데 이 교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우리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무시는 거는 예전부터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주무셔야 합니다. 예, 이게 치매의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예방의 핵심 열쇠로 인지예비능을 꼽으시던데 뇌 근육이라고도 불리는 이 능력이 정확히 뭐고 이거는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인지예비능. 인지예비능은 뇌 근육일 수도 있고요. 우리 비상저금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안에 이런 병변이 생기는 거, 신경세포가 죽고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뭐 타우가 쌓이고 이런 거는 똑같이 일어났는데 일상생활을 정상인과 똑같이 하고 치매의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한 수년원 연구에서도 나오는데요. 100세까지 사신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뇌를 기증하셔서 이제 보니까 뇌 안에 그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가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정상 생활을 한 거거든요. 그거는 그 인지 예비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인지 예비능은 신경세포가 죽으면 되살아나지 않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신경세포가 계속 우리가 그 활동을 하고 인지 강화 훈련을 하고 소통을 하고 하면은 남아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자기네들이 막 가갖고 찾아갖고 다시 시냅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시냅스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신경세포는 줄어들어도 이런 시냅스 숫자가 많아지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생활하고 하는 것들을 예전과 똑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예비능은 뇌에 병변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인지 예비능이 그러니까 예비 저금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꼭 갖추셔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축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텐데요. 여기 제가 써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될 거야. 뭐 어떤 일을 봐도 어머 너무 좋네.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자극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 데 좋고요. 인지 훈련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거 아니고요. 저희가 하루 지난 일을 이제 써본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독서를 한다거나 신문을 읽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다 인지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가 좋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라는 거는 그 옆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소통을 하게 되면 뇌가 반짝반짝해요. 이 나중에 이제 칼슘 이미징이라는 걸 찍어보면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잘했다 뭐 이렇게 지지가 되면은 뇌가 반짝반짝하는 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의 활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 수준,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거나 이제 지금 하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인지훈련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지 예비능이 늘어나고요. 신체 활동도 이걸 하면서 BDNF 같은 신경 영양인자, 이리신 같은 근육에서 나오는 영양인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지 예비능을 높이게 돼서요. 이런 것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 하면서 인지 예비능을 키워가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쉽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이미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슈퍼에이저점 80대에도 40대 뇌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그러면 이런 신체 활동과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지, 긍정적이고 새로운 경험, 인지훈련 이런 다양한 머리에 긍정적인 자극들을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맞고요. 여기 새로운 경험이라고 있는데 이 새로운 경험에서는 약간 어려운 걸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배우신다거나 이제 그림을 그리신다거나 이런 거는 어렵잖아요. 새롭게 하기가. 근데 그거 조금만 참으시고 이렇게 자꾸 해 보시면 그게 배우려고 자꾸 뇌 신경세포가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막 이렇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면서 더 이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되기 때문에요.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배운다는 얘기를 주셔서 단순한 TV 시청은 뇌 건강에 어떤지랑 반대로 그럼 뇌를 젊게 하기 위해 가장 좋은 두뇌 활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TV 시청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피곤하고 하면은 이제 TV 시청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쌍방향이 아니라 일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보고 마는 거잖아요. 근데 쌍방향이 필요하거든요. 그쪽에서 반응이 오고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반응을 주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TV 시청 시간은 최소한 줄이시고요. 그거보다는 신문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해본 적이 있는데 하만하천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같이 한 적이 있는데 하루에 천자 읽기. 그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걷는 거, 이거 10,000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10,000보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그걸 목표로 이제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자 읽기. 이거는 신문을 잘 안 보시잖아요. 요즘은 신문 안 보시는데, 글자를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글자를 보면은 자꾸 연상도 되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뇌가 자극이 많이 됩니다. 인지를 하고 뭐 글씨에 그럼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식자까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면서 뇌의 연상작용도 일어나고 그래서 글자를 보시라 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미술도 있고 뭐 음악 그다음에 운동 등 비약물 치료가 치매 증상 및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셨는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법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다 포함되는 걸까요? 네네,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핑거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 핑거 프로그램은 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중에 이제 인지 강화 훈련에 이런 피아노 배우기, 뭐 미술 치료, 운동하기, 계산 해보기, 책 읽기, 뭐 사진 찍기 이런 게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게 이제 비약물 치료로 너무나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미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취미 하는데 그래도 또 가져보시면 상당히 즐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